단가로 뚝 떨어졌다, 반토막이 났다, 기사화하기에 좋지 않았었나,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가 아닐까. 서울 가깝게 붙어 있고 심지어 전화를 할 때 02를 씁니다. 2023 상반기 인기단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슈를 한번 파헤치기 전에, 자, 지난번 영상에 대한 이제 질문 댓글이 들어왔어요.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극성이라 그런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임차인이 보증보험 증권을 든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알았다고 했는데 새 아파트 입주인지라 등기부등본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겠다고 해요. 근데 주위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한번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귀찮은 게 좀 많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자 바뀔 때 번거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안 된다고 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전세보증보험과 그리고 전세권 설정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주실까요? 네,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전세 사기 관련된 이슈 다루면서 살짝 설명은 해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나서 집 주인으로부터 내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뭐 주거 안정을 위한 그런 상품이긴 한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세 계약 체결 후에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네네. 신축 아파트인 경우에 네네. 아까 등기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 등기가 안 나오면 전세권 설정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전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등기부 등본에 임차인이 세입자라는 사실을 기록해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제 확정일자랑 뭐 전입신고 같은 요건을 갖춘 것과 이제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건데, 등기가 안 나온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반환 보증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네. 전세권 설정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요 불안하다 보니까 이미 서류를 좀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등기 치고 나서 전세권 설정까지 아마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집주인 입장에는 이제 어떤 게 좀 번거롭냐면, 이제 등기부등본에 관련된 전세권 설정을 하려면 일단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등기 비용이 좀 아무래도 수십만 원 좀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건 보통은 이제 거래 현장에서는 이제 임차인이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하게 되면 본인의 집에 어떤 등기부등본에 약간 을구에 조금 이제 빨간 줄이 쳐지고 하는 이런 걸 좀 싫어하는 이런 집주인들도 실은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더 큰 문제는 이제 등기부등본이 결국에는 전세권 설정자인 임차인에게 보관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2년 뒤에 본인이 집주인인데 이제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류를 돌려받고 이제 말소를 하고 그 과정이 또 수십만 원의 또 맞아요, 비용이 맞아요. 들게 됩니다. 물론 특약에서 뭐 이렇게 비용이 이제 세입자가 내겠다라는 이제 어떤 특약을 하게 되면 뭐 비용상의 문제는 없지만, 또 사람이라는 게 또 2년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집주인이 본인의 집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어떤 권리 행사에 대한 좀 불편함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세권 설정을 좀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집주인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은 그 아까 물권적 효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전세도 놓을 수 있고, 뭐 전세권에 그거를 또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물건이다 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권리 관계가 확실하게 좀 넘어가니까 이제 임차인들은 또 그런 걸 또 요구할 수도 있죠. 근데 실은 뭐 순수하게 내가 어떤 전세로만 임차로만 이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실은 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굳이 이렇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불안하다. 네, 세입자 입장에서. 네, 안 해주면 네. 나 뭐 이 집에 안 살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주인이 결정을 좀 해야 되겠죠. 약간 번거롭더라도 이제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나중에 이제 2년 혹은 4년 뒤에 그런 어떤 등기 서류를 확실하게 돌려받고 이제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의 법적 절차를 좀 만들어 놓는다면, 네, 뭐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건 네, 임차인이 좀 불안해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해줘도 상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아파트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인지부터 일단 확인을 하시는 게, 네네네. 그래서 지금 그 상태인지 아닌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 네,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준공 허가 받고 등기부 등본이 네. 나왔는지부터 네.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네.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전세 계약은 체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등기가 없더라도 일단 그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는 받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엔 가입할 수 없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랑 상관없이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반드시 하시는 게 네, 맞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답변이 좀 잘 됐나요? 네. 아, 네. 그럼 이제 한진 매니저님 이제 이슈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이슈는 빅데이터로 알아본 2023 상반기 인기단지입니다. 좋다. 네. 자, 상반기 인기단지라고 하니까 왠지 훅하는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지. 자,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데이터죠? 국민들이 관심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국민들까지는 아니고 네네. 저희 KB 부동산 플랫폼을 이용해 주시는 방문한 고객이 이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네네.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검색한 단지를 저희가 집계한 결과거든요. 자, 그럼 어떤 단지가 선정됐는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상반기 인기단지 1위는 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헬리오시티. 차지했거든요. 네네. 네, 굉장히 뭐 대단지죠. 워낙 유명한 단지고 총 9,510세대 정도 되고 네.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는 이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로 알려져 있는데 뭐 향후에 뭐 둔촌주공이 입주하게 되면은 좀 순위가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그렇고 2위는 네. 지금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 S입니다. S가 됐군요. 네. 여기도 뭐 유명한 단지죠. 그래서 맞아요. 뭐 네. 잠실동에서는 엘리트라고 삼총사 단지 있잖아요. 네네네. 네, 지금 뭐 잠실 S, 리센트, 트리지움 이렇게 세 개를 엘리트 삼총사라고 불리는데 송파구 네. 뭐 대표하는 아파트 중에 또 하나죠. 네. 네. 그리고 3위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그라시오. 고덕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이 단지 같은 경우 예전에 저희 2019년 입주할 때 당시에 KB 부동산 TV에서 직접 네. 촬영을 나간 적이 있어요. 뭐 네. 다른 분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고덕지구에 위치해 있는 5,000세대 가까운 이제 여기도 대규모 단지여서 강동구 대장 아파트로 이제 꼽히는 단지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네. 10위권 안에 이제 송파나 강동권에 있는 그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한 5개 단지 정도 되는데 대부분 뭐 신축 대단지잖아요. 그래서 뭐 매매 수요나 전세 수요가 다 선호하는 단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거래량도 좀 꾸준했고 또 송파구 같은 경우는 5월 들어서 좀 집값이 반등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 앱에 들어오셔서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보시면 그 상위권 단지는 이름을 이제 정확히 알만한 그런 단지들인데 네. 몇 개 단지들은 좀 다소 생소해요. 이렇게 좀 선정된 특별한 좀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디가 생소하신가요? 저는 궁금한 거는요. 네. 더샵 송도 마리나 베이? 네네. 이 단지 굉장히 좀 네. 예전에 좀 유명했었잖아요. 사실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죠. 반값 네. 아파트라고 반값 해가지고 아파트. 뭐 네. 최고가 대입, 최고점 찍었을 때 대비 반값이 떨어졌다 네. 해가지고 6억까지 아마 찍었죠. 네, 그러니까 아마 고점이 12억 4,500 정도 했던 단지 같아요. 아시겠지만 송도 내에서도 이제 809 쪽에 있어서 인천외교 그 오션뷰가 나오는 단지거든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KB 부동산을 네. 보시면 809가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전철역하고도 좀 멀고 약간은 해변이 좀 보이긴 하는데 109 쪽 체드윅 국제학교 있는 쪽이랑 비교하면 좀 네. 아직은 인프라가 좀 부족하긴 네, 인프라가 좀 하죠. 많이 부족하고 네. 이 주변으로 또 많이 지어질 이런 부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바다가 좀 보이다 보니까 뭐 분위기 좋았을 때는 한 12억까지 올라갔지만 왔다 갔다가 좀 부침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살펴보면 저희 그 실거래가에서 저도 찾아봤는데 근데 사실 12억 4,500 거래된 게 이제 2022년 2월 14일이네요. 네. 그 한 건만 좀 튀었던 거래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반값으로 뚝 떨어졌다, 반토막이 났다라고 좀 기사화하기에 좋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 이제 워낙 화제가 됐었다 보니 이제 계속해서 뭐 이쪽 지역 검색을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구평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한 8억 중반까지도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매니저님 보시기에 들어가기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럼 박사님이 대답해 주셔야죠. 그런가요? 제가 송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전 송도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근데 살기 봐요. 좋아요. 네. 네. 한번 가면 어메니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네. 나중에 은퇴하면 이 송도에서 한번 살고 싶습니다. 음. 딱 바다가 보이는 전망에서. 음. 네. 자, 근데 약간 지금 여기 송도 마리나 베이가 약간 조금 애매해요. 네. GTX가 가더라도 약간 멀고 지금은 이 주변으로 계속 좀 개발될 수 있는 공급이 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송도가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이제 부침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좀 들어가실 분들은 실수요자들은 조금 충분히 좀 알아보시고서 그리고 아마 올라오시면 좋을 것 뷰에 같아요.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같은 단지, 같은 동 아, 내에서도 직접 바다가 층이나 보이는지 라인에 아닌지. 따라서 네. 오션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음.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되게 많이 얘기를 들었던 단지여가지고 진짜 반값 떨어지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네.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요즘 뭐 송도 다시 네. 분위기 좋아져가지고 네. 뭐 가격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송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좀 궁금한 네, 단지가 좀 네, 있습니다.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 네. 자, 이 부분 좀 네. 설명 좀 이 해주실까요? 단지는 6위에 랭크가 됐는데 뭐 이제 8호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근처에 있는 단지예요. 그래서 네. 4,089세대에 입주 4년차 된 단지고 수정구에 있던 신흥주공 아파트랑 통보 8차 공원 아파트를 재건축한 재개발한 단지인데 이 이제 성남 구도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입지적으로 보면 그 산성역이 이제 남위례랑 좀 가깝고 네네. 서울이랑도 이제 가까운 입지잖아요. 그래서 뭐 위례 신도시 인근이어서 인프라를 뭐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단지여서 뭐 이쪽 지역에서 이제 성남 이제 수정구 일대에서는 뭐 시세를 이끌고 있는 단지가 아닐까. 네, 그래서 좀 조회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신지. 네. 저요. 네네. 개인적으로 제가 음. 저기 모 학교에서 이제 부동산 이제 강의를 좀 했을 때 네. 네. 학생이 이 주택을 갖고 있었더라고요. 신흥주공.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좀 분양은 좀 높은 가격에 받았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시절이어가지고 좀 많이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네. 이쪽은 지금 반등이 좀 강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구성남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단지는 약간 그 언덕 쪽에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조금 그 부분이 조금 아킬리스건이긴 하지만 그 뒤에 숲이 있어서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산선역에서부터 쭉 가게 되면 이제 위례를 거쳐가지고 서울로 바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구성남 시가지는 굉장히 좋은 주거 단지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번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좀 급격하게 하락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렸던 지인한테 그런 단지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용 8사 기준 10억 넘는 단지죠? 네네. 10억, 올라갈 11억 정도? 때는 네. 한 15억까지 갔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죠. 네. 그리고 왜냐면 주변에 뭐 푸르지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아직까지도 입주 물량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공급에 좀 압박을 좀 받다 보니까 이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때 당시 뭐 둔촌주공뿐만 아니고 굉장히 송파권 이쪽에 좀 가격이 좀 맞아요. 가라앉으면서 네. 여기는 더 많이 가라앉았었죠. 그래서 네. 제가 최근에 그 저희 쪽 그 데이터허브에서 한번 그래도 찾아봤는데 성남시 수정구 내에서는 좀 변동률이, 그러니까 상승률이 좀 높았던 지역이긴 하더라고요. 최근 그 6월 한 달 동안.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지상 굉장히 좋다. 그래서 그리고 네. 또 신축이고 요 주변이 천지개벽을 했어요. 그래서 사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단지 네, 있으실까요? 마지막 단지 하나 또 네, 여쭤볼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광명 아크폴의 자유이브. 네. 이름 좀 기네요. 네. 여기는 뭐 어떤 거죠? 이제 느낌이 오시겠지만 네네. 이제 광명에 위치한 광명 뉴타운. 네, 광명 뉴타운 16구역. 네, 16구역. 네, 단지인데 지금 21년 4월에 입주를 해서 아마 광명 뉴타운 내에서는 가장 먼저 네, 입주한 단지일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2104세대여서 많다. 뭐 네. 대단지고 뭐 전용 32제곱미터부터 84제곱미터까지 중소형 면적 다양하게 면적대가 있고요. 네네. 위치가 여기는 지금 약간 애매하지 않나요? 네, 여기 원래 지하철 7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광명 뉴타운은 형성이 되는데 네. 광명 사거리역
밑에 쪽인 거죠? 네, 남쪽인 조금 거죠? 그 7호선하고 네. 조금 거리가 네. 좀 있고요. 네. 근데 왜 이 아파트를 KB 부동산 아, 고객들이 많이 보셨을까요? 아마 이제 입주 2년 차가 지나다 보니까 뭐 이제 양도세, 비과세 물량을 이제 많이 내놓으셔가지고 좀 네네네. 손바뀜이 좀 있지 않았나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가격대는 한 네. 9억 중반 대까지 지금 네.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신축 대단지는 뭐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근데 이 광명 뉴타운이 그 서울 가깝죠. 가깝게 붙어 있고 심지어 전화를 할 때 02를 씁니다. 031이 아니고. 아, 네, 02를 씁니다. 네, 그래서 그거 거의-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거의 뭐 나는 서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 박사님 광명 좀 약간 되게 전문가시잖아요. 뭐 광명은 이제 이름이 너무 네. 좋아가지고 네. 광명을 받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저걸 좋아하는데요. 이 광명이 좀 뜨게 된 계기가 좀 음. 있어요. 이제 디지털 단지, 그죠? 구디 가디가 구디. 이제 네, 열리면서 거기 이제 업무 수요가 음. 나타나면서 이제 그 배후 수요로 이제 철산 하안 그리고 다시 이제 철산 단지들이 전부 다 지금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많은 주거 단지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좀 발달하고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또 7호선을 타면 또 강남까지 굉장히 맞아요. 네. 빠르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신축 대단지 이제 택지 지구 자체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기 어메니티는 굉장히 좋겠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과 경기도라는 이런 좀 한계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반기 인기 단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네. 사실은 이제 너무 메이저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리스트를 보고 아, 대충 어디겠다는 알겠지만 이런 단지가 있었네가 몇 군데가 딱 이렇게 세 개였거든요. 아, 사실은 네네. 이제 뭐 지역에서 워낙 지금도 유명한 단지긴 하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상위권에 있던 단지들이랑 비교해서 약간 이제 어디 뭐지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부동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